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치 3회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회기 이제 다 열심히 하셨을 것 같고요. 네, 3회기는 나의 삶 이야기, 나의 삶 이야기라는 주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다 다르실 거예요. 어떤 분은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분은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살아온 삶의 그 기간은 다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오늘 한번 같이 되돌아볼 건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과거 경험이 지금의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힘든 일을 좀 덜 겪고 살아왔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좀 인생이 힘든 그런 경험들이 많았거나, 뭐 굴곡이 좀 있다거나, 아니면 되게 힘든 환경에서 태어났다거나,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서 그게 지금의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스마치 프로그램, 베이직 프로그램을 이전에 한 번 이상 하셨고, 그러신 분 중에 이 그래프 내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요 회기는 굳이 또 안 해도 될 것 같다 하시는 분은 요거는 그냥 넘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자신의 마음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하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회기에서 우리가 나의 마음의 고민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보았고, 내가 이번 스마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달라지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해보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는 다시 한번 상기시키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에 대해서 되돌아보신 것과 그것을 이제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시는 그런 과정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내가 1회기 때, 2회기 때 그 정리했던 나의 고민과 목표를 다시 한번 잠시 떠올리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내 삶을 전반적으로 쭉 돌아보기 위해서 이거를 시기별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그냥 내 인생을 쭉 본다고 생각하면 어디부터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막막하기 때문에 시기별로 나눠가지고 각각 시기별로 내가 어떠했는지 그거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기를 여러 단계로 나누어 놨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시기를 쭉 나누어 놨는데, 초등학교 입학 전, 그러니까 태어나서 7살까지 정도겠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외국에 계셨거나 다른 경험을 하신 분은 그냥 그 정도 나이대로 해주시면 돼요. 꼭 막 이게 정확하게 몇 살 이렇게 돼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시기 8살에서 13살, 그 다음에 중학교 시기, 고등학교 시기, 성인 진입기, 그 다음에 20대 25세 이상 정도, 20대 중후반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20대를 둘로 나눴어요. 그리고 30대, 40대, 50대, 60대 이후 이렇게 나눴습니다. 만약에 요즘에는 되게 다양하게 그 삶을 살아오시기 때문에 학년기로 제가 나눠놨는데, 학교를 안 다니신 분들은 꼭 어떻게 해야 되지 하시지 마시고 그냥 그 나이대 정도의 나의 경험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요 시기별로 나누어서 그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기억을 하고 이제 적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의 나이를 여쭤보는 질문이에요.
지금 나는 몇 살입니까? 네, 저는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 제 나이는 딱 40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40 이렇게 적겠죠. 네. 나의 초등학교 입학 전 1에서 7세 시기에 나의 행복 점수는 몇 점인가요? 제가 뭐 개인 상담이나 여러 이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렇게 삶을 돌아보는 그런 걸 해보면 요 시기, 초등학교 입학 전 시기를 기억을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기억을 잘 못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기억을 잘 못하시면 그냥 그거 그대로 뭐 잘 안 떠오르지만 대강 몇 점 정도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꼭 정확해야 되는 건 아니라 내 내 머릿속에 어떻게 남겨져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관적인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렇게 걱정하시지 말고 그냥 내 기억에 있는 정도로만 적어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만약에 뭐 한 5, 6점 정도의 체크를 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밑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데 한두 개의 기억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또 어렸을 때 제 사진들, 제 유치원 때쯤 시기의 사진을 보면 되게 귀엽긴 한데 되게 표정이 밝지가 않아요. 그게 이유는 정확히 지금 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추측컨대 그렇게 행복하고 밝은 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저는 아마 한 5, 6점 정도를 줄 것 같고 그때 제가 이제 힘들었던 경험 중에 기억이 나는 건 이건 진짜 사실이 아니라 제 머릿속에 남겨진 기억이에요. 이렇게 되게 깜깜한 불 꺼진 그런 이렇게 잠자는 시간 밤이었던 것 같아요. 불 꺼진 집 안에서 부모님이 이렇게 싸우는 그런 소리가 들렸던 기억이 남아있거든요. 되게 짧은 기억이긴 한데 그 기억이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저라면 그거를 적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께서 시기별로 쭉쭉 적어 나가시면 되는데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시기, 초등학교 8살에서 13살 이때 나의 행복지수는 몇 점인가? 저는 이때는 좀 많이 힘든 일도 있었지만 대부분 행복하지 않았나 싶어서 좀 7, 8점 이상 적을 것 같고 주로는 행복했는데 가끔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좀 잘 지냈던 친구랑 사이가 멀어진다거나 이런 사건들 그리고 제가 전학을 한번 했는데 그 전학한 학교에서 처음에 적응하느라 힘들었던 거 이런 것들은 좀 더 기억이 나네요. 네. 다음은 중학교 시기. 중학교 시기도 적어보시고 중학교 시기는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또 전학을 하는 바람에 이게 전학이 정말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전학하고 나서 그 적응하는 시기 동안 되게 힘들었던 것 같은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 내가 지금 뭐 이사를 해서 사실 저도 이제 올해 3월에 그 큰 이사를 한번 했는데 네 어쨌든 이사를 해서 힘들구나 내가 지금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하구나 이걸 스스로 이제 성인은 알고 나를 좀 케어할 수 있는데 어렸을 때는 그냥 내가 힘든지 안 힘든지도 모르고 그 시간을 견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좀 어려웠던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시기. 이때는 정말 힘들었죠. 네, 저는 공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었고, 뭐 이때부터 조금 더 나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내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좀 우울하고 울적한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성인 진입기라고 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20대 초반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20대를 절반씩 이렇게 쪼개놓은 이유는 20대는 아무래도 너무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돼서 나누어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대 중후반도 한번 해보시고 제가 이제 빨리빨리 저는 이제 강의를 해야 되니까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은 중간중간 멈추시면서
요거 쓰시고 또 넘어가고 이렇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30대, 40대, 50대, 60대 이후 이렇게 쭉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 나이가 20대, 현재 20대 후반이다. 내가 지금 27살이다. 그러면 30대 이후는 안 적으시면 되겠죠. 네, 내가 살아온 만큼만 정리를 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적었으면, 다 적고 나서 이제 이 다음을 넘어가 주세요. 이거를 쭉 떠올리시면서 여러분이 그 시기별 내 그 행복함의 정도, 그리고 그때 있었던 어떤 경험, 이런 걸 좀 떠올리시면서 내가 그동안 잊고 있었지만 어떤 현재의 나의 영향을 미친, 나의 이 현재 고민에 영향을 미친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한 작업이고요. 왜냐면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이게 몇몇 분들은 과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는 행복했어요. 저는 되게 잘 지냈어요. 무난하게 살아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막상 이렇게 일일이 제가 캐물어보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좀 캐물어야 되거든요. 네, 탐정처럼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그때 힘든 경험이 있었는데 그걸 잊고 살거나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억압하고 살아왔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귀찮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보는 그런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요렇게 우리가 쭉 훑어본 것을 한번 그림으로,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려고 해요. 이 그래프로 하는 부분은 뭐 좀 나는 그림 그리기 좀 귀찮다 하시면은 스킵을 하셔도 되는데, 그냥 내 삶의 어떤 궤적을 그래프화 시켜서 한번 그려본다는 것도 또 의미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또 어떤 여러 가지 감정이 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한번 그려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제가 요 내용을 읽어 드릴 테니까 잠깐 눈을 감고 이 머릿속으로 내 삶의 궤적을 한번 떠올려 보신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프는 네, 이렇게 나의 인생 그래프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이가 밑에는 나이고요. 이쪽은 이제 만족한 정도, 0이 가운데고 만족, 불만족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쓰신 내용을 토대로 그려주시면 돼요.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은 눈을 감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태어나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나는 기뻤던 일, 슬펐던 일, 방황했던 일, 고통스러웠던 일을 겪으면서도 최선을 다하여 지내왔습니다. 힘들었을 때 그 누가 건네준 말 한마디, 고통스러웠을 때 잡아준 손이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내가 슬퍼할 때 같이 해준 친구 등 모든 이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지나간 일들을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날들에 대해 기대를 해보고자 합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을 생각하면서 나의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울수록 점수가 올라가고 그 시기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을수록 점수가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그래프를 그리시고 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프를 다 그리셨나요? 잘 하셨고요. 내 인생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 여러 감정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1, 2회기부터 내 감정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 그런 연습을 제가 중간중간 넣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물론 감정과 안 친하신 분도 계시지만 감정을 알아차리는 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셀프 치료에서는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내 인생 그래프를 보니 어떤 감정이 드셨는지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제가 부정적 감정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감정도 넣어놨어요. 감동적인, 감사한, 행복한, 희망에 찬, 이런 느낌도 드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항상 부정적 감정 혹은 긍정적 감정 하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동시에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한번 표시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의 인생 그래프를 보니 어떤 마음이나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그것도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제 인생 그래프를 이렇게 보고 어떤 마음이 드는지 썼다면 저는 약간 좀 착잡하기도 하고, 왜냐면 이제 제 그래프에 이렇게 낮게 떨어진 지점들을 보면 그때 좀 제가 겪었던 일들이 생각나면서 약간 짠하기도 하고, 좀 그때 좀 누군가가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운 마음도 들고, 하지만 이제 또 올라갔을 때를 보면 또 행복한 기분도 들고 그때 떠오르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굴곡이 있지만 살아온 내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좀 대견하고 좀 토닥토닥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자유롭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쭉 살펴본 인생 그래프에 있어서 나의 고민, 우리가 1회기 때 정했던 나의 고민과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얘기를 만들어 볼 수 있을까? 내 인생 그래프의 한 지점과 내 고민이 연결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이렇게 굴곡이 있게 된 커다란 원인, 주요한 원인이 있을 수 있죠. 뭐 가정 환경일 수도 있고, 가족 관계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내가 뭐 해외에 가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함께 갔다 오면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일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이슈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인생 그래프를 보면서 나의 현재 내 모습, 그리고 나의 고민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내용을 이제 적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를 생각해 보는 거는 내 삶에 대한 성찰을 하시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주요한 그 내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과정을 여기까지 잘 하셨고, 이제 오늘 남은 시간은 또 한 번 에피소드 작업을 할 거예요. 네, 에피소드 작업, 이것도 연습입니다. 이후 회기를 위해서 연습하는 거고, 이걸 여러분이 잘 하시면 스마트 프로그램을 안 할 때라도 자기 혼자 셀프 치유하실 때 이 방법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아까 그 시기별로 나누어서 내 경험을 쭉 썼었는데, 아니면 이제 그래프 그리시면서 뭐 새로운 것들이 떠오르셨을 수도 있죠. 이제 앞에서 적어주신 다양하고 소중한 기억들 중에서 하나의 기억, 뭐 제일 힘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제일 안 힘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왠지 오늘 꽂히는 기억 있죠. 나 오늘 이 기억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고 싶어. 그런 기억 하나를 나누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같이 만나서 나누면 제일 좋지만 우리는 이렇게 강의로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적어 주시면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고민은 삶에서 수많은 기억 중에 상처를 받았던 기억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여러 경험들 중에 긍정적인 행복했던 경험을 쓰셔도 좋고, 하지만 내 상처를 돌아보는 작업을 위해서는 좀 마음이 아팠던, 힘들었던 그런 기억을 하나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셀프 치유를 하는 거잖아요. 앞에 상담자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너무 끔찍한 그런 폭력,
학대 경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그걸 떠올렸을 때 너무 괴로워서 못 견딜 것 같은 그런 기억은 셀프 치유에서는 작업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마음에 그런 뭐라 그럴까 그게 혼자서도 가능하신 분도 있어요. 좀 힘들지만 내가 내 감정을 좀 조절하면서 셀프 치유 작업을 할 수 있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게 어떤 전문가가 없이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내가 너무 힘들었던 기억을 너무 생생하게 떠올려서 이게 너 감정이 확 압도가 돼서 막 불안에 떨게 된다거나 갑자기 확 침체된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은 셀프 치유에서 그 좋은 영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떠올리고 작업을 했을 때 내가 뭐 이 정도면 할만해 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리고 또 일상에 지장이 가지 않을 정도 이걸 하고 나서 너무 막 다운돼서 다음 스케줄을 하지 못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험을 선택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끔찍한 기억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거는 이제 상담자나 어떤 다른 그 전문가, 뭐 의사 선생님도 좋고 뭔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이렇게 힘들거나 그럴 때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계신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경험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당신의 인생 이야기 중 어떤 힘들었던 경험이 특별히 기억에 남습니까? 저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어요? 상담자가 이 내용을 읽었을 때 구체적으로 이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게 자세히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자세히 적어달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진짜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는 장면으로 떠올리는 게 그때 이제 치유적인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면 그냥 담담하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저를 많이 때렸거든요. 그냥 뭐 말 안 듣는다고 때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내 감정이 접촉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영화 속 장면처럼 묘사를 한다면 그날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집에 엄마랑 저랑 동생이랑 셋만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셨는지 평소라면 별로 화낼 일이 아닌데 제가 뭐 실수로 반찬을 좀 쏟았는데 갑자기 저를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때린 것도 아니고 막 손에 잡히는 대로 저를 때리고 예를 들어 이렇게 누가 들어도 어떤 상황인지가 좀 구체적으로 그려질 수 있게 이렇게 적어 보셔야 좋은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적어야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고 그 안에서 내 감정을 다시 살펴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에피소드를 적고 다시 영상으로 돌아와 주세요. 에피소드를 다 적으셨다면 다시 또 우리 감정을 찾는 연습을 합니다. 앞에 적어주신 에피소드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강하게 느끼셨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안 느낀 감정은 선택할 필요 없고 내가 느낀 감정만 여기 이렇게 있죠? 내가 느낀 감정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부정적인 감정만 제가 넣어놨습니다. 감정을 다 체크해 주셨다면 앞에 적어주신 에피소드에서 내가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원했던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예를 들면 앞에 제가 잠깐 예시를 들었던 그 예시에서라면 제가 만약에 반찬을 쏟은 건 제가 좀 실수한 건 맞는데 엄마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 화내거나 저를 때리지 말고 엄마 오늘 좀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좀 이런 일에도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니까 좀 조심해 달라고 말로 해줬으면은 제가 이렇게까지 상처 기억으로 남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내가 그 당시에 어땠으면은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이걸 떠올려서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적고 영상으로 와주세요. 적어 보셨어요? 여러분들께서 느끼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이런 거를 작업을 해보면 옛날 에피소드에서 내가 느꼈던 감정을 찾고 내가 그 당시에 원했던 거, 내 욕구를 찾잖아요. 요만큼만으로도 치유적인 느낌을 받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저도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자꾸 하다 보면 나를 치유하는 방법을 점점 더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질문. 그 경험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나의 행동은 어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도 셀프, 나에 대한 비난은 금지입니다. 비난 금지, 이거는 꼭 유념하셔야 돼요. 셀프에 대한 비난은 나를 더 아프게 하지, 나를 좋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때 나는 엄마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당황하고 무서워서 그냥 혼나고만 있었다. 혼나고 나서 내 방에 들어가서 그냥 혼자 누워서 울다가 잠들었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 그때 나의 행동은 지금 생각하면 엄마한테 뭔가 내 입장을 얘기했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나는 어렸었고 그럴 수 없는 나이였던 것 같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되게 짠하고, 지금의 내가 그때로 다시 돌아가도 다르게 하지는 어려웠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객관적인 평가, 비난 말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좋았을까요? 이거는 떠오르시는 대로. 여기서는 어떤 현실적인 제약을 좀 내려놓고 진짜 그냥 기적이 일어나도 좋아요. 어떤 뭐 초능력도 좋고 마법 같은 일도 좋고 그냥 내가 원했던 거를 써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엄마가 갑자기 나한테 소리를 지르고 나를 때리려고 할 때 엄마 입에 테이프를 딱 붙이고 싶다. 이런 것도 괜찮아요. 엄마가 날 때리지 못하게 뭐 손을 묶고 싶다. 이런 것도 괜찮고. 어쨌든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한 내가 원하는 그런 상황을 떠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네. 다 해보셨어요? 해보시니까 어떤 느낌이신지 궁금해요. 이게 이렇게 스스로에게 치유적 느낌을 주는지 안 주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되게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이 자기의 삶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되돌아보고 지금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 뭐 사건이나 경험이 있었나, 이걸 살펴보고 또 그 중에 하나의 에피소드에 대해서 에피소드 작업도 같이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작업을 하면서 또 힘든 줄만 알았던 내 삶이 감사할 부분도 많구나, 이런 것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해봤는데 아직도 내 살아온 삶이나 경험이 지금의 내 고민에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이후의 회기들에서도 또 계속해서 실마리를 찾고 퍼즐을 맞추시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너무 염려 마시고 이후 회기를 계속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에 회기들과 마찬가지로 요 3회기에 대해서도 이제 평가를 해주시면 돼요. 평가는 저는 여러분이 이걸 평가를 하면서 또 얻어가시는 게 있다고 생각해서 권장을 드리지만, 너무 안 하고 귀찮고 안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평가는 스킵을 하셔도 됩니다. 뭐 누가 보는 건 아니니까. 스스로를 위한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스마치 3회기가 오늘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기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